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월 2일 손상대 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그동안 숨겨온 발톱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가속 페달 주행이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추미애를 오늘 오전 7시에 임명 강행한 것도 모자랐어. 문재인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에 참석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면전에서 검찰을 향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다. 무엇보다 오늘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 조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을 이제는 추미애를 앞세워 자신이 추미애를 제껴두고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네 번째 발톱, 이렇게. 문재인은 또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런 말과 함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정권 초기 그렇게 촛불혁명이라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촛불혁명을 얘기하려면 선거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혁명이란 그 자체는 정권을 빼앗거나 정권을 어거지로 가지고 온 쿠데타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라면 선거를 통해서는 대통령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업무를 보면서 머리가 뾰족뾰족 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 했다. 다 하겠다. 앞으로 한번 두고 봐라.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까? 대부분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한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말을 윤석열 총장 앞에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너 조심해.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편을 자신이 나서서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그 의지를 유감없이 그대로 표명한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자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인사는 물론이고 올 7월에 설치될 예정인 공수처까지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겠습니까? 더욱이 이 말은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범하고 섬뜩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추미애에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명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이제부터 내가 나서서 윤석열 그리고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은 누구나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출직 공무원들이 범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하지 않고 오로지 권한만 행사했기 때문에 어떤 직권남용의 문제가 발생했고 또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수사라는 미명 아래 전 정권 인사들을 모조리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았던 이 정권은 도대체 뭡니까? 박근혜 정권보다는 100번 1000번 더 썩어 빠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점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걸 잊었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곳곳에 썩어빠진 탄간놀이의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조국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위험한 권력을 의무는 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권한만 행사했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유재수는 구속이 되었고 현재 청와대 불법 개입,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울산시장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보십시오. 조국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줄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딸에 대한 입시 비리를 넘어서 이제는 아들까지도 조국의 직권남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직접 나서서 정경심까지 대리시험을 봐준 것도 모자라서 모집 요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서류를 수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정한 서류들까지도 모두 조작하여 만든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뻔뻔하게 조국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상상에 기초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웃듯이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를 문재인은 법무부 장관이 앉혔습니다. 조국을 시작으로 문재인 측근들의 직원을 이용한 비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다가 새해부터 공개 석상에 나와서 또다시 국민들의 허파를 뒤집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이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말입니까? 헌법에 따라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서 권한만 다하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재인의 판단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일어난 문재인의 측근들이 벌인 직권남용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내가 아빠 봐봐 내가 앞으로 칼차고 막 들이 흔들 테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런 겁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연초부터 이 무슨 지랄이요. 그런데 마치 이에 동조라도 하듯이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서 더 섬뜩한 얘기를 내뱉습니다.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한술 더 떱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추미애는 법원 전공했을지 모르지만 문법상에 여러 번 찔러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술칼은 맺습니다. 찢고 자르는 용도지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든 찌르겠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물론 메스의 용도를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공경하는 듯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어머나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아예 대놓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인권은 뒷전을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는 게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충성하겠다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겁니다. 추미애 씨, 검사들이 신이 아니에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신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판사는 뭐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건 검사가 아니고 판사들이에요. 구속을 시게 될 자들을 구속 기각을 하고 구속이 되지도 않을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을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역대 정권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정권을 보긴 보았습니까? 이게 나라냐가 아니고 이걸 나라라고 끌고 갑니까? 추미애 마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문재인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역시나 추미애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쯤으로 보입니다. 대깨문들이 말하는 대로 검찰개혁을 하고 그 이력을 가지고 추후 대권 한번 도전해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레임디 걸렸습니다. 이제 가다 더 심각해지면 마치 자신이 문재인 정권을 구출한 것처럼 대깨문들의 후원을 받으면 대깨문들의 지원을 받으면 아차 이러다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추미애 역시 들었던 칼을 거꾸로 문재인 정권에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은 국민들은 뒷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문재인가 윤석열 총장이 들으라고 가감없이 내뱉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에? 그런 강단이 있다면 문재인이나 추미애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고 너무 새끼들아 내가 헌법에 있는 권한을 다해서 너 같은 놈들은 살려두지 않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그런 강단을 내뱉는 것은 한판 붙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수술칼을 여러 번 들이밀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추 장관, 추미애가 말하는 것은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공포를 넣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억의 뇌물을 받고 자녀 입시비를 저지르고 채권 세력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채권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추미애가 멈추라고 협박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무엇보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추미애도 마치 그나물의 그 밥처럼 청와대와 민주당과 똑같은 형태로 검찰 수사를 놓고 인권 탄압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이 정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소불위 질주에 충성하는 자들로만 구성을 하려고 하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어디서 장관을 골라와도 꼭 그런 사람들만 골라와서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망가뜨리는지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년 7개월 되돌아보십시오. 외교에 외자도 모른다고 하던 강경화를 시작으로 외교 파탄을 내고 정경도를 통해서 국방 야적이 나고 김연철을 앞세워서 있지도 않은 한반도 평화를 들먹이면서 북한에 못 퍼져서 안달이 나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는 추미애를 앞세워서 사법까지 좌파 세력으로 붉게 물들이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총선 직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그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냥 두면 나라가 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고난의 행군의 열차에 올라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선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란듯이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선관위에는 이미 민주당 세력이 그 자리를 몽땅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 불법 선거를 감시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를 인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낸 상권 분립을 따지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정세균을 총선을 앞두고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란듯이 신년부터 국민 앞에 대놓고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 인선을 보기 좋게 단행하려는 모습을 문재인 스스로가 오늘 네 번째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 문재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자해전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정강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고 아이코, 또다시 병이 발작하는구나. 때만 되면 우파에 앞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지랄병이 또 도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의 1호 구속자로서 그 이후에 변희재, 김상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을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가다 집어넣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이나 곳곳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목소리치고 욕 좀 한마디 한 게 그게 감옥에 갈 일입니까? 온갖 불법 설치물로 광화문 광장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좌파들의 그 흉물스런 설치물이나 세월호 집구석은 그대로 내비두고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화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정강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추미애를 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강행한 것을 보면 문재인이 2019년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갈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누구를 도대체 앉혀서 요놈의 우파놈의 새끼들 아작을 낼까?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좌파 김대중 노무현 때 그때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이 악날승을 이제는 더 현실처럼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눈물 찍찍 짜고 콧물 질질 흘려봐야 다 끝난 뒤입니다. 이처럼 문재인이 좌파 정권에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 여기와 목숨 걸고 한판 승부를 겨뤄야 될 한국당은 오늘 집 나간 일부 당원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도대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전시인지 태평성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내일 강화문에서 한국당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월요일날 발표하면 안됩니까? 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발표를 내일 집회를 앞두고 오늘 얼렁뚱땅 내일 집회하면 꼬라지 봅시다. 한국당이 오늘 최고위원회 그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최고위 차원에서 그간 입당이 보류됐던 분들에 대한 재입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의향을 가진 복당자가 20명가량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 탈당했던 인사들도 사실상 모두 복귀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당에 어떤 인물들이 복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당이 정말 총선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 탈당했던 인사들도 사실상 모두 복귀한다. 끝났어. 물론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 탄핵 세력에 대한 복당 허용은 그냥 말대로 한국당은 집토끼, 산토끼, 나간토끼, 안전토끼 다 잃어버리는 탁월한 선택인지 망조가는 선택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절대 안 들어요. 그놈이 목이 쉬라고 아침 저녁으로 생고생해가면서 일러주면 그 말은 안 듣고 얄팍한 배지 몇 개 들어오겠다. 거기에 손을 내밀어? 그 민주당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안 그래도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탄핵 세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는 탄핵파들의 복당 허용, 이것은 말만 안 했지 탄핵을 듣고 가자는 의미로밖에 제기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 나간 탄핵파들이 복당하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 뻔해요. 또 한국당 내에서 밥그릇 싸움하다가 이 총선도 개판이 되는 게 자명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국당이 총선 승리를 넘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우파는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자기 희생 없이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한국당에 수도 없이 주문을 했건만 오히려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이런 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다 배신의 칼을 꽂고 도망을 갔던 자들을 다시 대문을 열고 받아들이겠답니다. 한국당도 끝났네요. 그런데 이거 바로 탄핵 세력이 한국당으로 복당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싸움은 목숨 걸고 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탄핵에 동조했던 인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탄핵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한때는 동조를 했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자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서 한국당으로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 이름 내걸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자고. 나라는 뒷전이고 국민은 뒷전이고 태극기 들고 3년간 나서바로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 뒤로 한 채 배지 한 번, 그거 한 번 더 달라고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한국당으로 복당시키고 이런 자들에게 공천을 주면 정말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때 한국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권에 대한 심판론, 지금보다 더 호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호기를 발로 걷어차고 탄핵 세력의 복당의 문을 열어놓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탄핵 세력의 복당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을 내세우기 전에 한국당이 먼저 우파 시민들로부터, 우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으면 그야말로 총선은 끝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몽땅 한국당을 버리고 다른 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받아 뿌리면 전부 정의당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우리 공화당 다 갈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강화문당 하나 만들어서 아예 한국당 줄초성내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독거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잡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이렇게 흡파디벼지는 일만 한국당이 골랐습니까? 얼마 전에 유승민 받아들이게 통합하자고 해서 그만큼 뒤통수를 맞았으면 됐지. 또다시 탄핵 찬성파들에 또 복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62적을 싹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면 한국당은 분명히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했건만, 승리는 그냥 야 한국당 쭈그러지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파 통합의 방법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자기 희생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이 아니라 또다시 한국당을 지렛대 삼아서 배진 한 번 더 달아보자고 하는 이런 인간들을 받아들인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한교안 대표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탄핵파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문재인이 자신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추미애를 임명하고 그 임명을 제껴놓고도 내가 한번 앞서보겠다, 이런 강단을 보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한국당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령 간담회 때부터 나오지 말아야 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열이 받았습니다. 지금 애국 국민들은 앞으로의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변할 것인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더 할 말이 많으나 앞으로 한국당 행보를 지켜보고 아예 버리든지 아니면 아작을 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당을 선택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강화문 당이라도 만들어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세력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가속 질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 보려고 목숨 걸고 앞장섰던 정강훈 목사를 드디어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강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우파에 들이댈 그 칼 끝을, 칼날을, 칼의 길이를 알려주는 시작이자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초동 집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정강훈 목사를 구속시킨다 해도 예전 탕교육처럼 태극기 집회가 4분 노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일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애국 국민들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될 것이고 문재인 심판론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 제가 서초동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 이후에 서초동 집회 현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울분에 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파 애국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주사파 정권에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지가 고향의 묵을 물듯이 아무리 주사파가 사자라도 하더라도 돌아서서 물어 뜯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이제는 앞뒤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의 거짓 주장과 싸워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면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숫자가 모자랐다는 이유로 패배를 선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강화문에 모인 수백만 애국 국민들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강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의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집회 현장이나 정강훈 목사가 유치된 종로 경찰서로 가볼 작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 서초동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울분에 찬 애국 국민들의 눈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 추운 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가슴으로 울어야 합니까? 그 해답은 이제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파고 좌파고를 떠나서 정치도 군인도 경찰도 법원도 언론도 정권도 모두 우리 편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맨손뿐인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길밖에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애국 국민들의 애끓는 애국심 하나로 펄펄 끓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살려냅시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밀고